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혈당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탕 한 알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 아침 식사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른 오전이 지나면 갑작스레 몰려오는 피곤함,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멍해져 집중이 되지 않는 순간, 그리고 달콤한 과자를 찾게 되는 강렬한 갈망. 혹시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노년 건강을 30년 동안 돌봐온 딜런 박사입니다. 수천 번 반복되는 이 같은 상황을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아침 식사라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혈당을 치솟게 하고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식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룻밤의 휴식 후 우리 몸은 마치 완전히 리셋된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섭취하는 첫 연료에 극도로 민감하죠. 아침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를 채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반응 방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을 기꺼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바로 아침 식사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인슐린 저항 상태를 만들고 피로와 폭식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혈당을 다시 통제하기 위해 비싼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아침 식사를 방해꾼에서 강력한 동맹으로 바꿔줄 3가지 황금식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전통의학과 현대과학 모두가 효과를 입증했음에도 여전히 90%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혈당 문제 해결의 비밀까지 공유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3가지 기적의 식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계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식품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일반적인 향신료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계피를 가장 귀중한 약재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계피를 사용하여 기혈을 조화롭게 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며 특히 우리가 오늘날 당뇨병의 증상으로 알고 있는 과다한 갈증과 빈뇨를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계피가 몸이 음식을 더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현대과학은 이러한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계피는 강력한 생리활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시나말데하이드와 크롬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에는 포도당을 위한 특별한 문딘 GLUT4 포도당 운반체 사형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은 이 문을 세포 표면으로 이동시켜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계피에 포함된 시나말데하이드는 인슐린의 작용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경로 PI3K의 경로를 직접 활성화시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할 때 딘슐린 저항성에도 GLUT4문을 세포 표면으로 이동시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인슐린이 공식적인 대송원이지만 바쁘거나 무시당할 때 계피는 마치 비상키를 가진 유능한 조수처럼 스스로 창고를 열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농무부 USDA에서 실시한 한 연구는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 40일간 계피가루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제2형 당뇨 환자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18에서 29%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많은 혈당 조절 약물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계피가위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고 포도당이 서서히 혈액에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계피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는 값싼 카시아 계피, 캐셔는 쿠머린 함량이 높습니다. 쿠마린은 과다 섭취 시간과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실론 계피, 실란, 일명 진짜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카시아보다 무려 250배 낮아 훨씬 더 안전합니다. 1일 안전 섭취량은 최대 반 티스푼, 약 2g입니다. 심지어 실론 계피라 하더라도 이 양을 넘기면 안 됩니다. 계피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를 마시고 싶다면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더 맛있는 요리에 토핑으로 플레인 요거트, 오트밀,
사과에 계피를 뿌려 먹으면 맛있고 효과적인 혈당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아침 루틴을 바꾸고 혈당 조절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계피의 효능을 알았으니 두 번째 황금빛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과 식초. 계피의 힘에 대해 알아본 후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식품인 천연 사과 식초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식초를 중요한 약재로 사용하여 음식을 소화하고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식초의 신맛이 체내 음액을 보충하고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식초는 위가 뜨겁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이 증상은 혈당 불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 식초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능을 제공합니다. 사과 식초의 비밀은 바로 아세트산에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특유의 신맛을 내는 주요 성분이며 교통통제기과 같은 역할을 하여 탄수화물 소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식사 후 혈당 급증을 예방합니다. 아세트산은 침과 조장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인 알파아밀라제를 일시적으로 무효화합니다. 또한 아세트산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계피와 비슷한 방식으로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산이 근육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개선하여 혈중 포도당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소화 효소를 억제하는 것 외에도 아세트산은 중요한 역할을 하나 더 수행합니다. 그것은 AMPK, AMP 활성화 단백질 키나제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AMPK는 대사 과정의 주요 스위치로 불리며 이를 활성화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몸에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근육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많이 흡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촉진합니다. 둘째, 간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을 줄입니다. 포도당 신생. 이 작용은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약물인 메트포르민의 작용 방식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사과 식초는 자연의 메트포르민처럼 작용하지만 그 효과는 경미한 수준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식초 2스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8포인트 감소했으며 장기적인 혈당 관리 지표인 HbA1c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사실상 가짜 사과 식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제된 알코올에 농축 사과즙을 섞어 만든 것으로 자연 발효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과 식초는 100% 자연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며 약간 팍하고 안에 식초의 어머니, 마더라 불리는 유기산 섬유질이 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품 라벨에서 반드시 100% 사과 식초, 별표 100% 사과 별표라는 문구를 확인하세요. 사과 식초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반드시 희석해야 합니다. 큰 컵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두 스푼을 섞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로 원액으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강한 산성이 치아 범랑질이나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 시기는 식사 전 또는 식사 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귀리. 첫 번째 두 가지 식품에 대해 알아본 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식품인 오트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트밀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특히 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는 오트밀을 건강한 아침 식사의 일부로 자주 권장합니다. 고대 의학에서 오트밀은 기를 보강하는 곡물로 비장과 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오트밀이 간평한 섬질을 가지고 있으며 달콤하고 온화한 맛을 통해 신체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오트밀은 비장이 약하고 체내 습기가 쌓인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현대의학에서 포도당 대사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트밀의 힘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섬유소에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자연적인 방패 역할을 하여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제를 형성합니다. 베타글루칸이 위와 소장에서 물과 접촉하면 팽창하여 끈적한 젤을 형성합니다. 이 젤은 음식을 감싸며 소화 과정을 늦추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3단위 지연시켜 포도당이 혈액에 너무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서서히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의 젤층은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같은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GLP-1은 단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당뇨병 및 체중 감소 치료제인 오젬픽, 자점픽, 과웨고비, 최고비는 바로 이 GLP-1 호르몬을 모방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놀랍게도 매일 아침 한 그릇의 오트밀이 이 귀중한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생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연식품과 첨단의학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임상 연구들이 오트밀의 효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공복 혈당과 HbA1c 지수가 놀랍게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인슐린의 작용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모든 오트밀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즉석 오트밀과 빠른 조리 오트밀은 고온 처리와 분쇄 과정을 거쳐 베타글루칸의 자연 구조를 파괴시킵니다. 가장 좋은 오트밀은 바로 평평하게 압착된 오트밀이나 스틸컷 오트밀입니다. 압착 오트밀은 원래의 오트밀을 가볍게 찐 후 평평하게 눌러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스틸컷 오트밀은 철제 칼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변형이 적은 형태입니다. 당분, 소금, 인공향료 또는 크림 가루가 포함된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오트밀의 혈당 조절 효과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섭취량은 하루 약 50g, 즉 5큰술 정도의 건조 오트밀입니다. 이 양은 베타글루칸을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전체 탄수화물 양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황금 아침 식사 원칙. 이제 3가지 황금 식품을 알게 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여기서 혈당 조절 아침 식사의 황금 원칙이 등장합니다. 원칙 1.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옛말에 쓴맛을 먼저, 단맛은 나중에 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곧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사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30%, 달걀, 두부, 생선, 콩류. 복합 탄수화물 20%, 귀리, 현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50%. 원칙 2. 먹는 순서의 힘, 먹는 순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며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위 속의 별표 자연스러운 당퇴막 별표를 만들어 탄수화물이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미국 별표 웨이 코넬 의대 과이 코어넬 메더선 별표의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했을 때 식후 60분 혈당 상승폭이 최대 3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채소와 단백질이 먼저 GLP-1 호르몬을 자극해 소화를 늦추고 탄수화물 처리를 위한 준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원칙 3. 저항 전분을 활용하라. 마지막 원칙은 바로 결표 저항 전분 리지스턴트 스파우치 결표입니다. 밥이나 귀리를 하루 전 미리 조리해 냉장 보관한 후 다시 데워 먹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 전분이 생성되는데 이는 체내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아침 식사를 위한 샘플 메뉴. 이제 배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체적인 아침 식사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메뉴 1. 단백질이 풍부한 귀리죠. 귀리 반 컵을 물이나 두유에 끓입니다. 여기에 양파, 당근, 버섯 같은 채소를 가볍게 볶아 넣으세요. 귀리가 충분히 부드러워지면 풀어놓은 달걀이나 으깬 두부를 섞어 단백질을 보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뿌리고 소금 대신 간장 약간으로 간을 맞추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메뉴 2. 5. 3. 이 황금 비율 샐러드죽 대신 샐러드를 원하신다면 채소 5, 단백질 3, 탄수화물 2의 비율로 준비해보세요. 채소 50% 시금치, 오이,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단백질 30% 삶은 달걀 2개,
가볍게 구운 두부 한 조각 탄수화물, 기시 퍼센트 현미밥반 공기 또는 통곡물빵 한 조각 드레싱은 사과 식초 2스푼, 올리브 오일 1스푼, 레몬즙 1스푼을 섞어 만듭니다. 먹는 순서는 꼭 지키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메뉴 3. 간편한 오버나이트 비리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오버나이트 비리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날 저녁 압차 비리 5스푼에 두유 200ml, 계피 가루 반 티스푼, 바닐라 에센스 몇 방울을 섞어 냉장 보관하세요.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줌, 잘게 부순 아몬드 몇 알, 무가당 그릭 요거트 2스푼을 추가하고 마지막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완벽한 아침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실제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 환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2세의 박 씨는 평생 전통적인 식사만 고집해온 분입니다. 아침이면 뜨끈한 흰쌀밥, 매운 김치찌개, 전날 남은 반찬들이 그의 식탁에 늘 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든든한 하루의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침 식사 후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바둑 모임에 가는 길에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결과 그는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합병증 위험이 크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아들이 제안한 서양 음식인 비리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리가 전통의학에서도 비위를 보강하는 곡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자 마지못해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흰 쌀밥 대신 그는 채소 육수로 끓인 비리죽을 선택했고 여기에 표고버섯, 당근, 달걀을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계피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박 씨의 몸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식후 어지럼증은 사라졌고 바둑을 몇 시간이나 집중해 두는 것도 거뜬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그의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 앞에서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샘플 메뉴와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혈당 조절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3가지 황금 식품 계피, 사과 식초, 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안전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인슐린, 메트포르민, 설폰요소제 등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식품은 약효를 강화해 저혈당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손떨림, 식은땀, 어지럼증, 심계항진, 이상한 허기가 등이며 심하면 의식소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그룹에 속한다면 반드시 권장량의 4분의 1 수준에서 시작하고 첫 주에는 하루 4회 이상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식품을 추가하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는 pH 2.5에서 3.0의 강한 산성을 띱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환자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윗비, 가 허약하거나 체질이 냉한 경우 강산성 식품은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큰 컵 300ml, 물의 4분의 1티스푼 정도만 희석해 반드시 식후에만 섭취해야 하며 최소 일주일간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계피 또한 강한 정유 성분으로 인해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임신 수유 중인 여성은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계피를 온약으로 분류하며 혈액순환을 자극해 월경을 촉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궁수축을 유발해 유산이나 조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말데히드, 시너멜더하이드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 폐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 역시 체내 pH를 변화시켜 칼슘, 철분 등 태아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별표 쿠마린, 쿠머린, 결표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장기 복용 시간에 독성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부전 병력이 있거나 간에 부담을 주는 약물기에 파라세타몰, 스타킨을 복용 중인 분은 위험합니다. 신장은 쿠마린을 배설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만성신부전 환자 역시 위험군에 속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이론 계피만을 선택하고 하루 최대 4분의 1티스푼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수술, 치과 발치 포함, 을 앞둔 경우 계피는 반드시 2주 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계피는 혈액 응고를 늦추고 마취제 및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중 후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와파린, 헤파린을 복용하는 분은 INR 수치를 더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아동은 간 대사가 미숙하기 때문에 쿠마린을 잘 처리하지 못해 독성 축적 위험이 더 큽니다. 또한 사과 식초의 강한 산성은 구강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몸의 이상 반응이 발진, 가려움, 입술 혀붓기, 호흡곤란, 급심한 복통, 지속적 구토, 어지럼증, 한달 등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환변 원칙은 결표 천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늘린다 결표입니다. 처음에는 권장량의 4분의 1로 시작해 최소 일주일간 반응을 기록하며 관찰해야 합니다. 혈당, 증상, 섭취량을 매일 기록하는 건강일지를 작성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 혼자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각자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체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고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결국 건강을 위한 모든 시도에서 안전은 최우선입니다. 그 어떤 외로움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을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이해했으니 이어서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충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보충 요인들. 최근 과학은 장 건강과 혈당 조절 능력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장내축, 거트브레인 엑시스이라고 부릅니다.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을 넘어섭니다. 이 메커니즘은 오트밀에서 나오는 수용성 섬유소를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들이 이 섬유소를 먹고 짧은 사슬 지방산 SCFA, 예를 들어 부티레이트와 같은 화합물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SCFA는 혈류에 들어가 전신의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GLP-1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만성 저등급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저등급염증은 인슐린 저항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비록 아침 식사와 식단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여정은 식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적들에 의해 은밀히 방해받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혈당을 통제하는 열쇠입니다. 아침 식사와 식단이 혈당 조절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여정은 식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문적 결표들이 조용히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혈당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열쇠입니다. 원칙 1. 수면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제. 반 하룻밤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식욕과 혈당을 동시에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제2형 당뇨병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혈당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연 요법입니다. 원칙 2. 스트레스 관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는 비상신호로 작동해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모드로 준비시킵니다. 짧은 순간에는 유익하지만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혈당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원칙 3. 수분 간과하기 쉬운 숨은 열쇠. 몸이 팔수삼패에 빠지면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인위적으로 높아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체내 기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신장이 여분의 포도당을 소견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혈당 조절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원칙 4. 식후 가벼운 운동. 즉시 쓸 수 있는 무기. 마지막으로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바로 식후 가벼운 운동입니다.
식사 후 10에서 15분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혈당 조절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해 식사 직후 발생할 수 있는 혈당 급증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짧은 산책이 오히려 하루 중 다른 시간대의 고강도 운동보다 혈당 안정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식후 가벼운 산책은 작지만 강력한 습관으로 혈당 안정과 활력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결론. 이번 여점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황금 식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혈당 조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줄 과학적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통 한의학의 지혜부터 현대과학의 혁신적인 발견까지 모든 길은 하나의 단순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은 바로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긍정적인 변화는 갑작스러운 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과거의 습관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건강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이자 배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개인의 한계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안전해야만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될 수 있고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의 여정은 내일 아침 식사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한 걸음에서 출발해 배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몸에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충분히 그 노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활력과 행복으로 가득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